충격적 진실. 25년 전 3살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28살 간호사.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8% 일치. 과연 이들의 운명적 재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강릉의 가을 아침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세림건설 사무실로 스며들어왔죠. 정혜진은 아침 일찍부터 책상에 앉아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7살 정아율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혜진의 얼굴이 한순간 밝아졌습니다. 우리 하율이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넘어져서 팔이 좀 아파요. 혜진은 급히 하율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부어 있고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아픈 것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거 병원에 가봐야겠다. 할아버지가 바로 데려다 줄게. 혜진은 서둘러 차를 몰고 강릉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 간호사는 28살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아이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하율을 부드럽게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혜진의 시선이 자꾸 그 간호사에게 머물렀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회복이 빨라요. 간호사가 말하며 오른쪽 귀를 살짝 만지는 순간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 그 작은 버릇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정성스럽게 하율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경과를 보시면 돼요. 아이가 참 용감하네요. 하율은 간호사에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간호사에게서 느끼는 친근함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것 같았죠.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다윤입니다. 앞으로 하율이 치료는 제가 담당할 예정이에요. 다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3살이던 딸의 이름도 다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름이었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혜진은 계속 다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른쪽 귀를 만지는 습관,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아이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혜진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몰라서 품고 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25년 전 잃어버린 딸 다윤이를 찾고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며칠 후 혜진은 하율의 재검진을 핑계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하율의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다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진료실에서 다윤이 하율의 팔을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혜진은 더욱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붕대도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다윤이 말하며 또다시 오른쪽 귀를 만졌어요.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5년 전 딸 다윤이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늘 그렇게 귀를 만지곤 했거든요. 간호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8살이에요. 왜 그러세요? 28살. 계산해보니 딸을 잃어버린 해로부터 정확히 25년이 지난 나이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서 자라셨나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다윤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28살 다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보육원에서 자라셨는지. 푸른길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강릉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푸른길의 집. 혜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죠. 푸른길의 집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원장 오말순이 나와 혜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25년 전 혹시 이곳에 다윤이라는 아이가 맡겨진 적이 있나요?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는데 오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아버지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때 그 아이요. 기억해요. 한 여성이 데려왔는데 아이 아버지가 찾으러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오말수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3살 된 다윤이를 데려와서 잠시만 맡겨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고 다윤이는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릉중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가끔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그 아이 이름표를 보고 싶어요. 혹시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오말수는 잠시 후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다윤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과 함께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혜진이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딸에게 준 것입니다. 혜진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25년 동안 찾던 딸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다윤이는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보육원에서 나온 혜진은 곧바로 아들 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아빠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에 와라. 그날 저녁 정도윤은 아버지의 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걸음을 옮기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은 곧장 그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도윤아, 앉아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도윤도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사실은 너한테 동생이 있었어. 다윤이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너 5살 때였어. 아빠가 다윤이를 잃어버렸어. 그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빠 혼자 너희 둘을 키우고 있었거든. 시장에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다윤이가 사라진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 도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울고 있던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오늘 다윤이를 찾은 것 같아. 정말요? 어디서요? 혜진은 병원에서 다윤을 만난 이야기부터 보육원에서 확인한 사실들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질 거야. 내일 다윤이에게 부탁해 볼 생각이야.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윤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일찍 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율이 할아버지시죠? 다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용기를 냈어요. 간호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휴게실로 가시죠. 둘은 조용한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간호사님, 혹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다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만약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지금도 간호사님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윤은 잠시 말없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25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3살 된 딸이었는데 이름이 다윤이었어요. 다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간호사님의 나이, 자란 환경, 그리고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게 제 딸과 일치해요.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윤은 오른쪽 귀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더욱 확신했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과 도윤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다윤도 퇴근 후 그들과 만났습니다. 검사실에서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부녀관계일 확률이 99.8%입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 혜진은 다윤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다윤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를 만난 감동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윤아, 정말 우리 다윤이구나. 아빠, 정말 제 아빠세요? 도윤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여동생을 28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다윤이 정혜진의 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동안 혼자 살던 집에 다윤을 위한 방을 마련했어요. 25년 전부터 비어있던 그 공간을 다시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윤아,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리해뒀어. 혜진은 다윤의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새로운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다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방을 저한테.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혜진의 목소리에는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윤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도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윤이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우며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윤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우리 엄마가 해주던 방식으로 말이야. 도윤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다윤은 혜진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년 동안 못다한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저를 찾으려고 많이 힘드셨죠? 매일 너를 생각했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미안해, 다윤아. 다윤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어떤 분들일까 저를 사랑해 주실까 하면서요. 하율도 고모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윤이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친절한 간호사 누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반가워했어요. 고모,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지, 하율아. 고모가 하율이를 많이 사랑해 줄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끓인 김치찌개는 다윤의 입맛에 딱 맞았어요. 혜진은 오랜만에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빠,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 회사가 있으시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림건설은 그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회사였어요. 언젠가는 도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 다윤도 가족이 된 만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윤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좋아해요. 회사 일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이겠죠? 혜진은 다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다윤은 병원 원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림건설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혜진은 다윤을 이사급으로 임명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다윤아,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가진 따뜻함이 우리 회사에도 필요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빠. 다윤은 건설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다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직원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정씨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25년 동안의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집안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윤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림건설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다윤은 회사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현장 안전관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간호사 경험이 있던 터라 현장에서 다친 직원들을 응급처치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죠. 다윤 이사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현장이 훨씬 안전해졌어요. 현장 팀장 김 씨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윤은 매주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하고 직원들의 건강 상태도 챙겨주었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일하셔야죠. 그날 오후 혜진은 다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윤아, 새로운 프로젝트 협력업체 대표들과 미팅이 있어. 함께 참석해보지 않겠니? 네, 아빠.
많이 배우고 싶어요. 회의실에는 5개 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다윤의 시선을 끌었어요. 32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사인 제 딸 서다윤입니다. 혜진의 소개에 협력업체 대표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엔지니어링 대표 이재민입니다. 다윤은 재민의 명함을 받으며 잠시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민은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특히 현장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제안들이 다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민의 말에 다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재민이 다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업무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다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다윤은 카페라테를 시켰어요. 이사님은 건설업계가 처음이시죠? 그런데도 현장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사실 간호사 출신이에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민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그래서 직원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시는군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재민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다윤은 따뜻하면서도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실은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재민의 고백에 다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야 가족을 찾았어요. 25년 만에 아버지와 오빠를 만났거든요. 정말요? 그럼 지금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아직도 꿈 같아요. 그 후로 재민과 다윤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 미팅을 핑계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재민은 다윤의 진솔함에 매료되었고 다윤은 재민의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다윤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은 것을 눈치챘어요. 다윤아,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다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 그게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니?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사랑을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누구든 우리 다윤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다윤은 재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점심 함께 하실까요? 다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윤과 재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매일 점심을 함께하고 퇴근 후에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재민은 다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다윤도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과 가족을 찾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윤 씨, 저는 처음에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자라셨다니. 재민의 말에 다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재민 씨도 혼자서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회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대단하고요.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민의 고백에 다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딸의 연애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이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도윤아, 내 생각은 어때? 다윤이와 재민 씨 말이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재민 씨가 진심으로 다윤이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윤이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도윤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은 용기를 내어 혜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재민입니다. 어서 와요. 다윤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혜진은 재민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재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 저는 다윤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재민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민 씨, 우리 다윤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온 아이예요. 그만큼 상처도 많을 거고요. 그런 다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다윤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재민은 정식으로 다윤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어요. 다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하율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도윤과 혜진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정씨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준비는 2달 만에 끝났습니다. 다윤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푸른길의 집 원장 오말순도 초대되었고 보육원 아이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윤아,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다윤은 혜진의 팔에 의지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신랑 재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신부를 맞이했어요. 다윤아, 행복해라.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혜진이 다윤의 손을 재민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평생 다윤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재민은 다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다윤도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윤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혜진의 집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살기로 한 것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 다윤은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저도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다유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뒤늦게 찾은 아버지와 오빠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다유는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재민과 함께 혜진의 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빠, 하유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다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니? 우리 다윤이가? 네, 아빠.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도윤도 삼촌이 될 기쁨에 활짝 웃었고, 하율은 사촌 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습니다. 고모, 남자애예요? 여자애예요? 아직 모르겠어, 하율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 임신 기간 동안 다유는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재미는 아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어요. 세림건설에서의 업무도 가벼운 것들로만 조정했습니다. 다윤아, 몸이 힘들면 언제든 쉬어.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어요. 다윤은 임신 중에도 회사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더욱 힘썼어요. 임신한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만들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같은 임산부들이 일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회사 동료들의 고마움을 받으며 다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다윤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성별도 확인되었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여보, 이름은 뭐로 할까? 재민이 다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다미는 어때요? 제 이름에서 다자, 당신 이름에서 민자를 따서요. 재아, 정말 예쁜 이름이네. 정재아, 좋아. 그렇게 아기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혜진은 손녀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미 아기방을 정성스럽게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민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야. 혜진은 다윤의 배에 대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다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재미는 회사 일을 제쳐두고 다윤 곁에 있었고 혜진과 도윤도 수시로 안부를 물었어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날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재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윤도 지친 몸이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어요. 다민아, 엄마야. 정말 예쁘다. 신생아실에서 다민이를 본 혜진은 감격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었어요. 우리 다민이 할아버지 왔다. 예쁘게 잘 태어났네. 도윤과 하율도 조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다윤은 혜진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다민이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재미는 매일 퇴근 후 아내와 딸을 보러 왔고 하율은 사촌 동생을 무척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고모, 다민이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하율아. 다민이도 하율이 오빠를 좋아할 거야. 100일이 지나면서
다민이는 점점 더 예뻐졌습니다. 혜진의 눈썹과 다윤의 눈을 닮았고 재민의 밝은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이때쯤 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경영권을 다윤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윤아, 이제 세림건설을 내가 이끌어가렴. 아빠는 다민이 돌보는 것을 도와줄게. 아빠, 아직 제가 부족한데. 아니야. 넌 충분히 준비됐어. 그리고 도윤이도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다윤은 세림건설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직원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취임식 날 다윤은 직원들 앞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세림건설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다윤의 진심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세림건설의 새로운 대표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다윤은 회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세림건설은 강릉 지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게 되었어요. 다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윤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오빠는 이제 전무이사가 되어 다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잘해서 그런 거지. 남매는 서로를 격려하며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남매였지만 이제는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다민이는 어느새 4살이 되어 말도 제법 늘고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혜진은 손녀를 돌보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할아버지, 다민이가 그림 그렸어요. 다민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고 혜진에게 뛰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와, 우리 다민이가 그림도 잘 그리네.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 하율 오빠, 다민이에요. 혜진은 그림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다윤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재민과 다민이와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큰 결정이네. 네, 저를 키워주신 곳이니까요.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다윤은 이날 푸른길의 집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세림건설에서 보육원 건물을 새로 지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오말순 원장은 다윤 일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다윤은 원장에게 기부금 전달서를 건넸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 원장님, 저 혼자 번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은 마음이에요. 이곳 아이들이 저처럼 좋은 가족을 만날 때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보육원 아이들도 모두 나와서 다윤을 환영했습니다. 다민이는 언니 오빠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어놀았어요. 다윤 언니, 저희도 언니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윤은 그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어요. 물론이야. 너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언니가 계속 도와줄게. 그날 이후 다윤은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세림건설에서도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집수리 봉사,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건축 상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다윤아, 정말 대단해. 내가 이 지역을 많이 바꿔놓았어. 혜진이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림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빠가 만든 회사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저녁 네 세대가 모두 모인 식탁에서 혜진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다윤이를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빠, 그때 일은 이제 잊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다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야. 우리 다민이까지 있으니까. 다민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가족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율은 이제 11살이 되어 의젓한 오빠가 되었어요. 다민이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었습니다. 다민아, 오빠가 새 동화책 읽어줄까? 좋아요, 하율 오빠. 그렇게 정씨 가족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몇 년 후 다윤은 강릉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준 가족들과 함께 일해준 직원들, 그리고 저를 키워준 푸른길의 집 모든 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다윤의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혜진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윤아, 넌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사랑해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깊은 사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아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림건설의 사무실 벽에는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혜진, 도윤, 다윤, 재민, 하율, 그리고 다민이까지. 그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사랑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병원 지하 국밥집에서 20년간 일한 어머니, 냄새 민원으로 철거 위기에 처하자 간호사 딸이 익명 게시글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병원 지하 1층 구석진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6시 양숙자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육수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상이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저으며 숙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국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머니, 저 먼저 올라갈게요. 지민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서둘러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막 인턴 간호사가 된 24살 딸아이는 언제나 바쁘죠.
숙자는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추고 딸을 바라봅니다. 아침은 먹고 가렴. 시간 없어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지민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다른 간호사들이 합류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국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김 간호사가 코를 찡긋하며 말합니다. 어우, 이 국밥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아침부터 느끼해 죽겠네. 지하 식당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박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지민은 말없이 뒷걸음쳐서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죠. 혹시 자신이 국밥집 딸이라는 걸 알까봐 두려워집니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지민은 숨을 조심스럽게 들이마십니다. 환자들도 불편해할 텐데 말이야. 냄새가 너무 진해. 동료들의 대화가 지민의 귀에 꽂힙니다. 20년 동안 이 병원에서 묵묵히 일해온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 병원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건네주시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6층에 도착하자 지민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뒤에서 들리는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더욱 빨리 걸음을 옮기죠. 간호사실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병원 원래회의실 오후 2시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장소연 수간호사가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죠.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외모와 품위 있는 말투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다음 안건은 병원 내 환경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병원장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장소연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하죠. 병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하 식당 냄새 문제 좀 어떻게 안 되나요? 환자들 민원도 많고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장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지민은 뒷줄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탈 때면 냄새가 너무 진해요. 다른 간호사가 맞장구를 칩니다. 특히 VIP 병동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입니다. 지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를 변호하고 싶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죠. 2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성실히 일해온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장소연이 계속 말합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식 직원의 실수로 숙자의 국밥이 VIP 병동으로 잘못 올라가게 되죠. 특실 환자가 국밥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특실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환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사과하죠. 지하에서 이런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데 병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환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 국밥집에 대한 시선이 더욱 곱지 않아집니다. 지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죠. 어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지만 병원 내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일주일 후 숙자에게 공문 하나가 전달됩니다. 병원 관리부에서 보낸 철거 통보서죠. 숙자는 돋보기를 끼고
공문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위생 문제 및 냄새 민원으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철거 통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달 후 철거 예정이니 그때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부 직원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숙자는 공문을 내려놓고 주방을 둘러봅니다. 20년 동안 써온 가마솥, 닳고 다른 국자, 손때 묻은 도마들이 보이죠.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합니다. 이런 일이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민이 저녁 늦게 국밥집에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숙자가 공문을 내밀죠. 지민은 공문을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통보를? 냄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 숙자의 목소리는 잔잔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지민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국밥집 딸이라는 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때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2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말이십니까? 숙자가 한숨을 내쉽니다. 나이도 이제 환갑이 다 되어 가는데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하겠어. 지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동안 이 국밥집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국밥집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단골 손님들이 철거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지만 병원 측의 결정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숙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합니다. 지민은 어머니와 동료들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지민아, 괜찮다. 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일만 잘해. 숙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이 사라지는 것도 슬프지만 정작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괴롭습니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지민은 자주 지하 국밥집을 찾게 됩니다. 어머니가 만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리워지는 밤들이 많아졌죠. 어느 날 밤 11시쯤 지민이 국밥집에 내려가 보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젊은 수련이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죠. 괜찮으세요? 수련이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봅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씁니다. 아, 간호사님. 그냥 오늘 첫 환자를 잃었거든요. 지민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지만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죠. 이게 오늘 첫 끼예요. 수련이가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습니다. 36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 국밥 먹으니까 사람 같아져요.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국밥이 단순히 냄새나는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수련이가 계속 말합니다. 제가 돈이 부족할 때도 그냥 먹고 가라고 하시고 야근할 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기운을 내게 해주시거든요. 지민은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을 다시 바라봅니다. 숙자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계시죠. 수련이뿐만 아니라 야근하는 간호사들, 응급실 직원들, 환자 보호자들이 하나둘 국밥집에 모여듭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안 되는데.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다. 이 사람들이 언제 밥을 제대로 먹겠니? 숙자가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으며 말합니다. 그때 지민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쉼터였다는 걸 말이죠.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이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보호자 한 분이 국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여기서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집밥 같아서 좋아요. 아픈 아이 돌보느라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지민은 그제야 어머니가 20년 동안 무엇을 해오셨는지 알게 됩니다. 단순히 국밥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일을 해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달 후면 사라진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지민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마음이 들었죠. 새벽 2시 지민은 핸드폰을 켜고 병원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나는 국밥 냄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나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지민은 며칠 전 만났던 수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지하 국밥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 수련이를 봤습니다. 36시간 근무하고 처음 먹는 식사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 국밥 냄새는 생명을 버티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환자 보호자가 일주일째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족을 돌보는 모습, 응급실 간호사들이 잠깐의 휴식 시간에 국밥집에서 기운을 차리는 모습들 말이죠. 이곳에서 20년을 일하신 사장님은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십니다. 돈이 부족한 인턴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시고 야근하는 직원들에게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시죠. 지민은 계속해서 자신이 목격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병원이라는 차갑고 무서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을 주는 곳이 바로 지하 국밥집이라는 내용이었죠. 냄새가 난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의 냄새입니다. 한 달 후 이곳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네요. 글을 올리고 나서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도 되지만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죠.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출근해서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글 아래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저도 그 국밥집 단골이에요. 정말 따뜻한 곳인데 사라진다니 아쉽네요.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야근할 때마다 그 국밥으로 버텨요.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환자 보호자인데 일주일째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요. 집밥 같아서 위로가 됩니다.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따뜻한 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국밥집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지민은 혼자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죠. 어머니께는 아직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퍼지면서 병원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국밥집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지민이 올린 글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추가로 공유하면서 이야기가 더욱 확산됩니다. 병원 지하 국밥집 사장님께서
제가 수술비 걱정하는 걸 보시고 조용히 국밥값을 받지 않으셨어요. 새벽 응급실 근무할 때 그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요. 정말 든든해요. 아이가 입원해서 한 달 동안 간병하면서 거의 매일 그곳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병원 커뮤니티를 넘어 지역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갑니다. 지민은 매일 게시판을 확인하며 가슴이 뛰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국밥집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철거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하 국밥집 앞에 긴 줄이 서기 시작한 것이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밥 되나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대원, 청소 노동자, 환자 보호자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국밥집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숙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손님들을 맞이하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숙자가 지민에게 물어봅니다. 지민은 어머니께 자신이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숙자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고마워, 지민아.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줘서. 국밥집 앞줄은 점점 길어지고 병원 로비까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광경을 본 병원 관계자들이 하나둘 내려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죠. 병원장도 직접 지하로 내려와 국밥집 앞에 긴 줄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병원장이 관리부장에게 물어봅니다. 인터넷에서 국밥집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장소연 수간호사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철거를 주장했던 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병원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관리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병원장은 한참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의료진부터 환자 보호자까지 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작은 국밥집을 위해 모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단 철거 결정을 유보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겠어요. 이 한마디에 국밥집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갑니다. 한 달 후 병원은 놀라운 결정을 발표합니다. 국밥집을 철거하는 대신 리뉴얼 공사를 통해 쉼표 식당으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것이었죠. 병원 측은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공식 인정하며 현대적인 환풍 시설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 2달 동안 숙자는 임시 휴업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와 함께 메뉴 개발과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으로 재개장을 기다렸죠. 드디어 쉼표 식당 공식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측은 대대적인 오픈 행사를 기획했고 병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식당은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여전히 숙자의 손맛은 그대로 살아있었죠. 오픈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료진,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축하해 주었죠. 장소연 수간호사도 참석했는데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장소연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숙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 끓어오른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장소연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간호사님,
이 국밥 한번 드셔보세요. 장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냄새 난다며 철거를 주장했던 그 국밥이었거든요. 하지만 주위의 시선과 분위기상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 국밥, 냄새 좀 나지요? 숙자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속은 든든할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장소연에게 집중됩니다. 숙자의 말에는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지만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죠. 장소연은 미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국밥을 받아들입니다. 지민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말없이 그러나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소연이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습니다. 예상외로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죠. 그동안 냄새만 신경 쓰느라 정작 맛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맛있네요. 장소연이 어색하게 말합니다. 그럼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끓인 국물이거든요. 숙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장소연은 마음이 편치 않았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숙자와 지민은 새로운 식당에서 조용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쉼표 식당은 병원 의료진들의 진정한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적으로 개선된 환기시설 덕분에 냄새 문제도 해결되었고 깔끔해진 인테리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숙자의 정성이었습니다. 지민은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정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점심시간마다 쉼표 식당에 들러 어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어머니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지민아, 오늘도 국밥? 동료 간호사가 웃으며 물어봅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지민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지금의 지민은 어머니의 국밥집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곤 하죠. 쉼표 식당은 이제 병원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료진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여겨지고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죠. 어느 날 저녁 장소연이 혼자 쉼표 식당에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숙자는 반갑게 맞이하며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내어줍니다. 수간호사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서요. 장소연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동안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냄새부터 나니까. 숙자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장소연은 국밥을 먹으며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곳에서는 지위나 체면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간이었죠. 이 냄새, 이제는 사람 살리는 냄새 같아요. 한 응급실 간호사가 말합니다. 맞아요. 집 냄새 같기도 하고.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칩니다. 사람들은 이제 국밥 냄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정든 냄새, 집 냄새,
마음이 편해지는 냄새라고 부르죠. 같은 냄새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니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숙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려내기 시작합니다. 20 몇 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욱 정성을 다합니다. 저녁 늦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숙자와 지민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죠. 지민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줘서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쉼표 식당에 불이 꺼지고 병원은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따뜻한 국물 냄새가 병원 전체를 감쌀 것입니다.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불편함의 상징이 아니라 따뜻함과 위로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